불에 타지 않는 장갑. 튼튼한 지붕, 그 어떤 스파크도 버티는 절연판. 만약 이 모든 능력이 단 하나의 물질에 들어있다면 와, 완전 사기템이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신비롭게 생긴 광물이에요. 와, 아름답다. 이것의 이름은 성면입니다. 성면이요? 네, 맞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 높은 별명처럼 너무 위험해 사용이 금지된 그 성면이죠. 그러나 과거 성면은 신이 내린 만능 물질. 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열에도 강하고 가공도 쉽고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 물질을 버티기에는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성면이 뭐냐? 이렇게 실처럼 쪼개지는 광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성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건 백성면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거의 95%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외에는 청성면, 갈성면 등이 있고요. 저거 만지면 어떤 느낌이려나? 촉감도 실뭉치나 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백성면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부들부들하다고 해요. 반면 청성면이나 갈성면은 바늘처럼 더 곧아서 까슬까슬한 느낌이고요. 물론 실제로 만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돌이 실처럼 변한 거예요? 백성면을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일단 얘는 아무 바위에서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암석이 필요합니다. 이 바위가 뜨거운 열수와 반응하면 점점 연한 광물인 사문석으로 변하게 돼요. 마치 생고구마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익으면서 말랑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구마 맛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문석이 땅의 압력을 받아 눌리고 비틀리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 실처럼 가늘고 긴 결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혈관과 비슷한 모습을 띌 때가 많죠. 청성면이나 갈성면도 성분과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면은 암석과 실의 장점을 합친 듯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처럼 가공하기 쉬우면서도 암석처럼 튼튼하며 불과 전기에 강하죠.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무려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해요. 핀란드와 러시아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 무로 만들어진 성면을 섞어 만든 토기가 발견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성면 섬유를 이용해 불타지 않는 천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천으로 만든 등불 심지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탄다. 며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 천은 귀족들의 냅킨이나 식탁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기름과 음식물로 더러워지면 불 속으로 던졌다고 해요. 그럼 오물만 타고 천은 원래의 하얀색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오, 완전 신화 속 물건 같네. 또한 왕이나 귀족의 장례를 치를 때면 성면으로 짠 수의로 감쌌다고 합니다. 화장할 때 고인의 유골과 장자계제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한편 동양에도 성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화암포, 일명 불로 씻는 천이 등장해요. 역사가들은 이를 성면직물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유적지에서 성면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 사람들은 이 신기한 성면을 쓰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한 도롱뇽의 털이다. 나 불에서 사는 쥐의 털이다. 같은 재미있는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털이 아닌 광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제 낭만 없긴.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세기 말 세상은 증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공장, 기관차, 선박 등 모든 기계가 석탄을 태운 열과 증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증기를 다루는 게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펄펄 끓는 고온에 높은 압력에 강한 진동까지 무엇보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치익하고 새어나오곤 했어요. 이렇게 증기가 새면 기계의 힘이 빠지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지? 라고 고민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성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면을 실처럼 꼬아서 밸브나 파이프의 이음새에 쑤셔 넣었어요. 조금 투박한 방법이긴 해도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오, 안 샌다. 이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성면을 활용했어요. 배관이든 보일러든 뜨거운 열이 나는 곳이면 전부 성면으로 감싸버린 겁니다. 그 결과 효율은 올라가고 작업자들의 화상사고는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면에게 운명의 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시멘트. 시멘트는 단단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면 섬유를 섞었더니 시멘트 사이사이에서 미세한 철근 역할을 하면서 더욱 단단하고 질겨진 겁니다. 너의 그 갈라진 틈 내가 다 메워줄게.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루트비 하체크였어요. 그는 성면 시멘트를 얇은 판으로 찍어낸 그 유명한 성면 슬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는 성면 슬레이트를 새로운 지붕 소재입니다. 라고 홍보했어요. 당시 도시는 건물이 빽빽해서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재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 불에 강하고 튼튼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등장하니 너도 나도 어서 내 돈을 가져가. 하면서 달려든 겁니다. 이후 성면 시멘트는 벽, 천장, 단열재까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나중에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건물을 덮기 위해 성면을 접착제와 섞어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방식까지 등장했죠. 와, 진짜 안 쓰이는 곳이 없었네. 네, 문제는 지금 이걸 보면 무슨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성면은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왜 위험한 거예요? 성면이 너무 얇고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성면 섬유 한 가닥은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얇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나 자극도 거의 없죠. 보통 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만 성면 섬유는 너무 가늘다 보니 그 방어벽을 모두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마지막 희망이 있죠.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뭐야 저건 하고 출동해요. 그런데 이게 대식세포가 삼키기에는 너무 길고 단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식세포는 소화불량에 빠집니다. 이렇게 섬유를 소화시키지 못한 대식세포는 결국 사멸하거나 얘들아 도움 하며 주변에 긴급 신호를 보내요. 그럼 다른 면역세포들이 몰려오고 또 죽고를 반복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피부에 상처가 반복되면 굳은 살이 박히듯 폐조직도 계속된 염증으로 인해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폐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염증과 세포 손상은 DNA 돌연 변이를 유발해요. 즉,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암은 폐를 감싸는 얇은 막에 생기는 악성 중피종입니다. 이 암은 예후가 매우 나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암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겼잖아요. 반면 악성 중피종은 흉막 전체에 퍼지듯 자랍니다. 그래서 수술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죠. 또한 성면은 일반적인 폐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흡연자가 성면에 노출되면 위험이 곱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성면으로 상처가 난 폐에 담배 연기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오니까요. 따라서 폐암 위험이 수십 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면의 무서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이미 전 세계가 성면으로 뒤덮이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람들은 있었어요. 1898년 영국 공장의 감독관이었던 루시 D는 성면 분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유리처럼 날카로우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기관지와 폐에 손상을 입힌다. 라는 보고서를 남깁니다. 1906년에는 영국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거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나왔고 정부도 조금씩 조사를 시작했죠. 이렇게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보험회사였어요. 이들은 1918년부터 성면 노동자들의 보험 인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미 의심을 넘어 위험하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에 나선 거죠. 역시 자본주의 레이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면은 여전히 널리 쓰이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던 1924년 영국의 성면 노동자였던 넬리 커쇼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폐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이에 병약자 윌리엄 쿡은 성면이 원인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게 의학문헌에서 처음으로 성면과 폐섬유화를 연결짓는 기록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회사는 성면 때문 아니거든. 라고 주장하며 모든 보상과 장례비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석도 없는 빈민가의 묘지에 묻혔죠.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본 정부와 의료계는 본격적으로 성면의 위험성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성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죠. 오 드디어 성면이 금지되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먼지만 많이 안 날리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등 사용 환경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성면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그렇게 1985년 영국은 청성면과 갈성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백성면은 금지 안 했어요. 그게 95% 차지했다면서요? 네, 그게 문제예요. 백성면은 그대로 쓰였거든요. 물론 백성면이 실제로 청성면이나 갈성면보다는 덜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봤자 총알을 살살 맞냐 세게 맞냐의 차이지만요. 아니 의미가 있냐고. 무엇보다도 백성면이 많이 쓰였다는 건 그만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업계 사람들은 규제를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있습니다. 백성면은 덜 위험해.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백성면도 겁나 위험하다. 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1999년 영국은 백성면을 포함한 모든 성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후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랐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전면 금지되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안전해요. 아니요, 새로 만드는 건 금지됐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성면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계획이 있다? 그럼 성면조사기관에 의뢰하신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옛날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생긴 천장이라면 성면 자재일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천장에 구멍을 뚫거나 사포질을 하는 등 먼지가 생길 수 있는 작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천장이 깨져서 하얀 가루가 떨어졌다면 절대 빗자루로 쓸거나 청소기로 돌리면 안 돼요. 즉시 자리를 피하고 전문가를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면이 잠복기가 정말 길어요. 성면 폐증은 10에서 20년, 중피종은 20년에서 60년까지 보고됩니다. 지금 마신 한 모금의 먼지가 수십 년 뒤에 갑자기 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조금 유난스러워 보여도 꼼꼼히 따져보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